자, 반갑습니다. 우리 또 새로운 단원이 시작됐고, 지난 시간 기준으로 우리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랑 로그 방정식까지 풀고 그 다음에 부등식 내용을 하지 않기는 했는데 사실 부등식 내용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를 오늘은 따로 크게 설명하지 않고 이제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정도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서 삼각함수로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삼각함수 분량이 좀 많고 오늘 선생님 계획은 어쨌든 50분 분량으로 똑똑 끊어서 좀 짧게 타임을 끊어가려고 좀 계획 중입니다. 삼각함수를 그렇게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하면 사실상 삼각함수가 되게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외울 게 많았던 거고 삼각함수가 다른 파트에 응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보여서 뭐 내용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 원파트에서의 삼각함수는 사실은 좀 심플하게 핵심 요소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할 거니까 뭐 이미 두 주 수업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죠? 요양요정. 그치? 정리 잘해준 걸 가지고 문제가 잘 풀리느냐. 근데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한정된 수업 시간에 내용만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풀릴 거다. 그 기대가,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크릿 파일이나 과제를 주었고, 우리 그 과제들을 주간에 이렇게 막 정리하면서 막 연습하는 그런 과정들이 수업 시간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을 잘 보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가도록 합시다. 자, 우선 분필을 바꿨어요. 왕분필, 소세지 분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의지를 좀 강력하게 또 보여주고 싶은 소세지 분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로그에 관련돼서 부등식, 야, 이 느낌 좋다. 로그의 부등식이 어떤 관점으로 이제 설명이 돼야 되냐. 자, 우선은 정말 로그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여기도 방정식하고 마찬가지인 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내신 문제가 오히려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변수가 어디에 들어가? 밑에도 들어가고 막 진수에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로그 부등식은 로그 우선 첫 번째 밑이 통일된 상태를 기반으로 하고 작거나 같다 로그 a gx라고 놓겠다. 그럼 언제나 밑이 기준입니다. 뭐가 기준이라고요? 밑이 기준이다. 그래서 밑을 기준 삼아서 또는 밑을 기준으로 하여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따라해 봅시다. 그대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이거 하나다. 뭐죠? 여기서는 이게 진수란 말이야. 그죠? 진수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상식적으로 항상 달고 있어야 돼. 부등식에서는 절대적인 거죠. 맞지? 그리고 뭐 a가 0과 1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fx와 gx의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데 이제 오른쪽이 0보다 크다. 이런 관점이라고. 그래서 밑을 통일한 상태에서 심플하게 너를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로 또 다른 유형이라면 로그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얘를 치환한다. 지수의 치환과는 또 다르게 로그의 치환은 얘 제약 조건이 또 없어서 오히려 더 쉽다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되더라. 근데 기억을 해봅시다. 일주일 전 얘기에 선생님이 결국엔 방정식과 부등식은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또는 그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우리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페이지 이거 많기도 하다. 여러분들 뭐 스텝 2에 120페이지 같은 곳이라고. 그리고 121페이지 같은 거 역시 방정식에서 했던 그대로야. 위냐 아래냐. 지수 방정식 전년 기출문제 얘기했었고요. 같은 유형이 반복될 거고 여기서 지수 부등식이든 로그 부등식이든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런 형식의 뭐 그래프 해석 문제일 것이다. 이제 불편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이렇게 좀 끊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눠줬던 그 시크릿 파일에서 그 변형 문제 해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번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한두 문제 다시 좀 내가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알겠죠? 내가 프린트 해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우선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본 내용 삼각함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삼각함수예요. 자, 가봅시다. 지울게요. 삼각함수. 우선 이름이 잘못됐어요. 삼각함수가 아닙니다. 두 가지식으로 갈게. 뒷페이지로 가. 삼각함수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삼각비를 떠올리는데 우선 난 처음에 시작을 삼각비를 완전히 너희들에게서 지우면서 시작할 거야. 여기선 중요한 게 삼각이 아니라 함수예요. 따라해보자. 함수. 그 부분에 집중해야지 삼각비를 연장한 거야. 이거는 관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함수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함수를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함수는 실함수들이에요.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잖아? 맞아? 근데 내가 각함수라고 그랬어.
각을 어떤 실수에 대응시켜야 되다 보니까 각의 크기가 실수로 표현돼야 된다고. 그래서 필요했던 게 일반각과 호도법입니다. 따라해보자. 호도법. 그래서 앞쪽을 딱 끊고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첫 번째 호도법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60분법은 어쨌든 이산적 변량이야. 그것을 실수에 대응시킨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실수의 모든 집합을 각의 크기에 대응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호도법이고, 이 호도법은 각의 크기를 실수로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이미 내가 지금 스포일러를 던졌죠? 저것 때문에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거꾸로 가서 호도법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자, 저거 실수란 표현이에요.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로 표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측정을 위해서. 뭐라고? 측정. 뭘 측정해야 되니? 각의 크기를 가지고 호의 길이나 넓이를 표현해야 돼. 호의 길이나 넓이는 실수잖아. 각의 크기가 60분법이면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호도법을 얘기를 해야 부채꼴의 넓이나 호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더라.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각함수인 삼각함수를 이야기할 수 있더라.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호도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만 빨리 끊고 갈게요. 뭐 2학년 때처럼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자, 일반각 이런 것도 좀 딱 뛰어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호도법이랑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자, 실수예요. 각의 크기를. 자, 봐봐.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너도 반지름은 r이야. 그랬을 때 호의 길이도 r이 되게 되면 저 부채꼴은 하나의 모양이 딱 결정이 되겠죠. 맞아? 다시 너의 길이, 너의 길이, 너의 길이가 똑같으면 이 각의 크기가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단위 수인 1이라고 하자고. 1. 그냥 숫자. 실수. 1이라고 하자. 그래서 각의 크기를 실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한다. 따라해보자. 라디안. 라디안은 두 글자가 더해진 거죠. 레디어스하고 앵글. 맞아? 반지름하고 각. 이 두 가지가 그냥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으로 각을 표현한 단위 기호. 라디안. 그리고 얘는 실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는 결국엔 저 각의 크기에 비례하잖아. 니네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피자 생각하면 돼요. 피자. 그죠? 책을 피자. 자, 넘어갈게요. 여기 봐. 이렇게 되면 이 각의 크기가 다시 할게. 다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리도록 했습니다. 8등분 했어. 그럼 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이 호의 길이 뭐예요? 여기 뭐라고 할까? 이거 치즈 크러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거 2배야. 내 말 맞죠? 각의 크기가 3배가 되면 이 치즈 크러스트 3배야. 맞지? 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2조각이니까 내가 먹을 면적도 2배야. 결국엔 중심각에 그냥 비례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결국엔 얘가 얘기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180도가 실제적으로 숫자 파이야. 얘는 실수라고. 180도라는 숫자가 무리수에 대응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만 지키면 되겠죠? 360도가 뭐랑 똑같다? 결국엔 2파이라고 표현된다. 각의 크기가 실수가 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일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도에 좀 익숙해지거든. 도도도도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너를 실수로 표현하겠다. 자, 목표를 명확하게 합시다. 각의 크기는 어쨌든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형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를 실수에 대응시키는 기본 과정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그냥 외우고 가는 거고 여기서 더 깊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라디안의 약속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얘의 첫 번째 목표라고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부채꼴 이야기였다. 부채꼴에 대한 측정이 필요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부채꼴이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이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결정되고 자, 따라해볼까요? 중심각이 라디안으로 결정되면 그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보자. 호의 길이. 느낌 좋아. 호의 길이 L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L은 R하고 너랑 곱한 거다. 아까 그 피자 비율 그거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거 증명하는 과정들이 난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 결국엔 그냥 암기하고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말 중요한 건 결국엔 삼각함수예요. 거기서 속력을 좀 줄여볼 거예요. 자, 앞부분 다시 L은 R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S가 있죠. S 맞아? 2분의 1 R제곱 세타. 지난 시간에 여기서부터 삼각함수까지 얘기 한번 했었어. 기억나죠? 맞지? 그런 상태야. 그런 상태다. 그럼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 L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고. 문제 하나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내 말 맞죠? 그지? 그런 상태다. 그럼 여기 봐. 호도법, 두 번째, 너 부채꼴, 그리고 문제 풀었으니까 이제 넘어가서 정말 중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내가 왜 삼각함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삼각함수는 그냥 각으로 만들어진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결국엔 실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어떤 부분 집합으로 대응시키는 관계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뭘로 표현돼야 된다고?
이게 각의 크기다. 그리고 라디안 값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네가 필요했던 거다. 이러고 그냥 넘어간 거였잖아. 맞지? 그래서 흐름을 딱 잡고 여기서 이제 다시 속력을 줄여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지난 시간 기억이 났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삼각함수. 여기서 말하는 각함수는 그냥 좌표의 새로운 표현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좌표야. 따라해보자. 좌표.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니까 각함수니까 사인의 그래프가 그거 나중 얘기야. 그래프 얘기는 나중 얘기라고. 그래프는 결과물인 거야.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그냥 좌표 얘기였던 거예요. 뭐라고? 좌표. 그래서 이제 정의 복습하고 조금 더 압축해서 그래프까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제 줄거리를 잡으십니다. 알겠지? 여기서부터 또 슬슬 지난 시간 내용과 연결되면서 오늘 내용이 가는 거야.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R인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이 사실은 뭐이든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일반화시켜서 R인 그런 원이 있다고 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그랬을 때 이 원 위에서 이무의 점, 어떤 점이 됐던지 간에 아무 점이나 잡아 이 얘기는 이 점은 동점. 따라해보자. 동점. 동점이니까 변하잖아. 그럼 예전 같으면 그냥 X좌표, Y좌표가 변한다라고 보지만 우리는 변하는 상태를 변하는 주체를 다른 걸로 보겠다고. 바로 각이요.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부르지 말고 따라해보자. 각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 최초 단어가 있을 거예요. 따라해보자. 시작선. 그걸 우린 초선이라고 그러죠. 맞아? 그리고 얘가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래? 동경 이렇게 얘기하죠. 도쿄 아니고 동경. 움직이는 선이란 얘기야. 네가 왔다 갔다 해. 그럼 뭐가 변해? 네가 변하고 여기서의 각 변수를 세타라고 보통 쓰자라고 얘기가 됐던 거죠. 맞아?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약속을 했던 거냐면 이렇게 약속을 했었지. 삼각함수는 세 가지가 있다. 바로 사인 있다. 사인 너 각에 따라서 세타, 코사인 너 각에 따라서 탄젠트, 지금처럼 이 원에서 파생되는 녀석을 볼 건데 다시 기억할게. 삼각함수는 좌표의 또 다른 표현이야. 알았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인 세타가 있다. 이 사인 세타를 뭐라고 약속했죠? 반지름이라고 표현되는 그 R은 사실은 원점부터 너까지의 그냥 거리 분의 이거 Y라고 썼는데 좀 정확한 표기는 Y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뭐라고 썼네? Y좌표라고 읽는 겁니다. 따라해보자. R분의 Y 좌표. 맞아?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뭐라고 쓴다? R분의 X. 이렇게 리딩을 해야죠. 좌표. X야! 이게 아니라 R분의 X 좌표.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인데 사실상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그냥 원 위에서 파생된 거잖아. 여기에 의해서 태어난 새 쌍둥이. 뭐라고? 새 쌍둥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인과 코사인은 일란성, 얘는 이란성. 얘만 좀 차이나. 다시 사인도 코사인도 그냥 좌표지만 얘는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부분을 어떻게 외우기로 요거까지 얘기했었네. 외우는 방법까지 했죠? 코엑스 했어? 따라해보죠. 코엑스 사와. 코엑스 가서 맛있는 거 사와, 좋은 거 사와. 그거예요. 따라해보죠. 코엑스 사와.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뭐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오케이, 좋았어요? 맞아? 이런 상태고 탄젠트는 좀 억지스럽지만 뭐 의미가 없다. 따라해보자. 탄울기. 탄젠트는 기울기. 맞습니까? 따라해보자. 기울기. 좀 유치하지만 어쨌든 창피한 건 잠깐이고 기억은 영원하다. 됐지?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좌표다라고 내가 계속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의 좌표를 딱 찍는 순간 보는 관점은 우선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좋아. 첫 번째,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다 내가. 그죠? 4,3이 있어. 그럼 점 찍으면 예전에는 그냥 점이야. 4,3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다른 관점이 생긴다고. 여기서 뭐가 생겨? 세타라는 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타라는 각에서 나는 사인 세타라는 값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반지름이라는 표현보다 중요한 건 원점부터의 거리예요. 그냥 여기 원이 어디 있어 사실은. 원을 그냥 가상으로 예측하는 거지 원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원점부터 거리가 일정하다는 표현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너는 거리가 5분의 1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사인 Y좌표 불러요? 뭐? 3 이렇게 부르는 거고 코사인 5분의 X 좌표 이렇게 부르는 거고 탄젠트만 뭐라고 쓴다? 탄젠트는 명확하게 그냥 기울기라고 끊어내야 돼. 탄젠트의 정의는 기울기야 라고 해도 그냥 과언이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얼마? 4분의 3이야. 너는 기울기. 이렇게 그냥 불러내면 된다고. 좌표를 새롭게 읽는 방법. 자, 됐어. 점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삼각함수로 읽히기도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없는이라기보다 이제 선택과목으로 빠져있는 기백 파트에서 얘를 읽는 방식은 다릅니다. 기백에서는 얘를 뭐로 보면 돼? 이게 벡터일세. 뭐라고? 벡터야. 그냥 이렇게 읽어. 벡터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점 하나 찍으면 가형 친구들은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선생님이 여기는 지금 다룰 수는 어쨌든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나의 현상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겠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예를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를 조금 더 심플하게 봤단 말이지. 그럼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먼저 등장해.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사실은 성질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마저도 하나의 성질이고 파생되는 결과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맞아?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 네 번째 보세요. 바로 제곱 공식하고 교과서 순서 그대로야. 교과서 순서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제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상제가 뭐냐면 그냥 서로 나눠진다. 어려운 문제 한자어일 뿐이에요. 바로 뭘까? 봐. 여기서 봐. 어떤 녀석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좌표다라고 얘기했어. 자, 따라해보자. 좌표. 소세지 어디 갔냐? 파란 소세지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너를 P라는 점이 여기 있었던 건데 이 P라는 점이 원래는 그냥 X, Y였던 거야. 근데 이 좌표를 새롭게 보겠다고. 이 좌표를 다른 값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쓰면 돼? 따라해보자. X좌표는 코사인이야. R. 우리의 상식이죠, 이제. 딱. 얘는 R. 사인 세타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나중에 대학교에 올라가서 공학수학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좌표를 극좌표라는 형식으로 쓰게 돼. 그 극좌표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각을 가지고 좌표를 표현하겠다. 근데 고등과정은 딱 이 정도. 삼각함수는 그냥 좌표의 또 다른 표현이다. 좌표를 무엇? 실수인 각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관점이 중요한 거야. 맞아? 근데 여기 잠깐 볼까요? 어쨌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얘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거나 얘를 제곱해서 더하면 이게 r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겠어. 여기다 대입하면 뭐야? r제곱 코사인 제곱, r제곱 사인 제곱, r제곱 다 지워지니까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뭐가 된다? 무조건 1이다. 이거 되게 유용하죠.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 언제 쓰냐면 사인과 코사인을 서로 바꿔야 할 때, 사인 값을 아는데 코사인을 구해야 될 때, 또는 코사인 값을 아는데 사인 값을 구할 때, 그리고 일반적인 방정식이 풀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주의점은요, 각의 크기가 똑같을 때야, 뭐 이런 거 헷갈리진 않겠지만 똑같을 때만 쓰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이야기. 두 번째, 상제관계는 뭐냐면 탄젠트가 x분의 y잖아. 그러니까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읽었는데 x 좌표는 누구? 코사인. y 좌표는 사인. 그렇게 내가 대등하게 설명을 했죠. 좀 정확하게는 r 코사인, r 사인인데 r이 지워지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래서 탄젠트는 기울기는 이 두 삼각함수의 나눗셈으로 표현이 가능해가 상식적으로 간다. 이거는 그래프 얘기한 게 아니라 대수적으로 정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공식이더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가형이니까 우리는 이 내용들을 사실 이제 미적분에서는 또 어떻게 응용하냐면 미적분에 가게 되면 역수 함수를 새롭게 정해야지. 혹시 기억나나요? 사인 역수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걸 그렇지 시컨트 뭐 코시컨트 이런 거 나오잖아. 코사인의 역수 이런 거.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양변을 만약에 코사인의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탄젠트 이렇게 얘기가 되지. 맞아? 코사인 너 1.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 제곱분 똑바로 써. 코사인 제곱분의 1이고 얘는 사실은 그냥 이과용 단어가 되죠. 시컨트의 제곱이 되더라는데 수원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됐지? 만약에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탄젠트 제곱분의 1, 사인 제곱분의 1이더라. 그렇게 파생되는 제곱 공식도 이제 미적분하고 연결될 수 있더라까지 그냥 참고.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약속입니다. 아셨죠? 그런 이야기. 다시 각의 크기를 어떤 특정 실수의 범위로 얘를 이렇게 대응시키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이걸 각함수라고 부르고 우리의 각함수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이야기. 그럼 요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자, 이게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에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좀 많이 쑥쑥 지나갔죠, 지금. 저 뒤로 가면 요게 있는 페이지가 이제 138페이지란 말이야. 됐지? 자, 그렇게 이제 잡은 다음에 다섯 번째 카메라가 여기까지 잡히겠죠?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마이크 잘 켜졌나 좀 확인 좀 해볼게요. 항상 배터리가 막 빨리 닳아가지고 어머? 예. 여기. 자, 넘어갑시다. 다섯 번째는 어떤 거냐? 삼각함수의 부호.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삼각함수의 부호까지가 기본 약속이라고 보셔야 되지. 자, 갑니다. 삼각함수는 그냥 좌표와 기울기일 뿐이다. 맞지? 그런 상태. 그러면 아우 더워. 자, 너무 두껍게 입었네요. 밖에 오늘 되게 춥죠? 갑자기. 근데 서울보다 여기가 더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서울에 있을 때는 여기랑 이게 찬바람이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2명이 감기 걸려서 못 왔어. 나한테 문자 왔어. 선생님 감기 걸려서 못 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했죠. 너의 건강이 걱정되는 것보다 나의 건강이 걱정되니까 오지 마라. 감기 옮기시면 선생님 냉정한 사람이에요. 따뜻하게 너희들 그 괜찮니? 이런 거 안 해. 알았지? 그런 거 안 해. 빨리 나와야 돼.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이기적으로 살 뿐이에요. 나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오지 마.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진짜 저희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농담이고요.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어쨌든 고3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난 그냥 지구력인 것 같고 체력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감기에 잘 안 걸리거든. 근데 요번에 개강할 때 감기가 아니라 목이 좀 많이 쉬었어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찬바람 맞으면서 계속 좀 얘기하고 그랬더니 목이 좀 쉬더라고. 당장 우리 저 전담 이비인후과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니네 목에 주사 맞아봤니? 목에 주사 이건 정말 공포스러워요. 목에서 입더머리 주사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맞았어. 직방입니다. 목에 3방. 장난 아님? 그 목에 뭐가 쑥 들어가는 느낌이 되게 안 좋거든요. 참 다시 맞고 싶지 않은. 어쨌든 직방이더라고. 그것 빼고는 사실은 감기에 안 걸리는데 난 감기에 안 걸리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 난 쉬는 시간마다 이 분필 때문에 손이 계속 닦잖아. 이게 의료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것 같아요. 손 계속 닦거든. 너희들도 감기 걸렸다 그러면 우선 더러운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아셨지? 됐죠? 손을 깨끗하게 닦는 게 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그냥 손 좀 닦고 이러면 좀 감기에 덜 걸리지 않을까. 귀찮다고 특히 이것도 남녀 차별 발언은 아니지만 남학생들도 안 씻고 자고 막 딱 더럽습니다. 걸린다고. 알았지? 씻고 자야 돼.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삼각함수의 부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부호는 어떻게 돼야 되냐? 1사분면 2사분면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삼각함수의 부호를 보통 어떻게 기억해? 선생님들마다 좀 뭐 단어가 다르지만 선생님은 올, 싸, 안고, 얼싸, 안고, 허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싸, 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외우는 것도 중요해. 그걸 누가 못 외워? 근데 의미를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얼싸, 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사분면에 동격이 있는 각에 대해서 2사분면에 동경이 있는 3사분면에 4사분면에 동경이 있는 각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호를 결정할 거야. 그 얘기였단 말이지.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X축과 Y축은 4분면에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 헷갈리지 마시고. 자, 1사분면의 각이면 여기에 X좌표와 Y좌표는 모두 양수야. 근데 X좌표와 Y좌표라고 읽지 않습니다. 코사인과 사인으로 그냥 읽으라고. 코사인과 사인이 모두 양수고 기울기도 양수니까 탄젠트 양수니까 다 양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 양수란다. 그렇게 언급한 거고 두 번째 왼쪽으로 가면 여기는 X좌표가 음수죠. 코사인이 음수야. 이러면 돼. 코사인도 음수인데 기울기도 뭐야? 음수야. 누구만 양수야? Y좌표만. 그러니까 사인만 양수야. 이렇게 올, 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뭘까요? 탄젠트겠죠. 왜냐하면 기울기만 양수고 X좌표, Y좌표 다 음수니까 사인, 코사인이 다 음수래. 탄젠트만 양수야. 맞지? 여기는 그러면 기울기 음수고 Y좌표 사인 음수고 코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만 양수야. 이렇게 언급했고 사실은 좌표 이야기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 좌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얼싸, 안고 이렇게 기억하면 너희들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여기까지. 그래프 그리기 전에 삼각함수를 정의한 것만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그냥 암기할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잔 계단을 걸으면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내용적인 부분은 역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의 부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또 그럼 어디 있는 거냐? 140페이지 금방 아니구나. 141페이지. 보기 문제는 생략을 하면 그렇게 다 설명을 해놨네요. 맞죠?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냥 암기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세부 내용들을 선생님이 이제 정리하지는 않고 풀지도 않을게요. 이거 너무 지루해서. 그치? 자, 그런 상태. 그럼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우리가 함수를 결정했잖아. 그럼 이렇게 순수하게 보이는 이 단순한 함수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던 거죠. 내 말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그래프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양식만 설명하고요. 지금 이게 2학년 뭐 내신 강좌나 뭐 최초 강좌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림 그려지는지 사실은 뭐 동영상 같은 거 다 준비해서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결과물이 지금 필요한 때인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 때문에 선생님이랑 가도록 할게요. 여기 되게 편하네. 그래도
귀에다 이렇게 꼽는 거 선생님이 지금 어디다 흘리고 왔는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이걸 들고 하고 있는데, 이 앞쪽 강의에서 선생님이 마이크가 이게 줄에 달린 이 마이크를 끌고 다니는데 느낌, 저 줄 때문에 막 엉키고 막 너무 귀찮더라고요. 선이 없는 거는 굉장히 나는 혁신적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역시 우리 잡스 형님을 애정한다. 애플을 이렇게 또 우리 상용화 시켜준 잡스 형님, 그 혁신이라는 것은 무언가 더 만드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샘송하고 이렇게 할게요. 또 내 특정 기업을 막 쓰면 샘송하고요, 애플, 이것도 애정하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혁신의 차이가 나. 삼성 우리나라 기업이고 뭐 그런 국뽕으로 가자. 나 냉정한 사람이야.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야. 갈게요. 10년 전에 산 TV 리모컨, 아직도 이 리모컨 기능을 모릅니다. 너무 버튼이 많은데 그럼 결국엔 전원 버튼하고 뭐 볼륨 버튼 빼고는 거의 누르지 않잖아. 그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 이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다고. 근데 가끔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나한테 또 물어봐. 이거 뭐냐고. 나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뭐 잘못 누르면 또 이상한 거 설정되고 막 난리, 법석에 생난리야. 버튼 쓰지도 못해. 근데 애플의 모든 버튼은요, 무조건 하나야. 뭐라고? 무조건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해. 난 이게 혁신인 것 같아. 뭔가를 덕지덕지 붙이는 게 혁신이 아니라 없애는 거야. 그래서 이 콩나물 대가리 이것도 처음에는 우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아주 이게 피하고 큐죠, 이거? 그죠? 이게 아주 좋지 않았다. 예? 이 콩나물 대가리, 줄만 잘라놓은 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디자인 때문에 욕을 했지만 결국엔 지금 우리 귀에는 하나씩 다 달려있잖아. 이거 말고 선생님 블루투스 이어폰을 여러 개를 써봤거든? 결국은 그대인가? 이렇게. 결론은 또 얘야. 내가 뭐 되게 좋은 뭐 블루투스 이런 거 사가지고 무슨 펀딩 해가지고 막 받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얘를 끼는 순간 내가 왜 나의 운명을 이제서야 만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뭐 페어링 이런 것도 너무 편하고요. 난 이거 귀에다 꽂았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빼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꺼지죠. 난 그것만으로 놀라워. 안 놀랍니? 그러니까 이게 있어. 애플 이렇게 끼고 있다가 빼면 자기가 이렇게 스탑을 해. 다시 끼면 다시. 놀랍지 않습니까? 되게 놀라운데? 굉장히 놀라워요. 나머지는 그런 게 안 돼. 아주 심플하게 핵심적인 요소만 남는다. 그리고 뭐예요? 선을 없앴다라는 건 난 이건 거야. 뭔가를 더 붙인 게 아니라 없애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현경의 강의는 애플과도 같다. 뭐라고? 애플과도 같은 거. 야, 봐봐. 상큼하지 않아? 깔끔하지 않아? 이건 그냥 애플이야. 강의 혁명이죠. 레볼루션. 혁명 맞나요? 이노베이션. 장난 아니야. 뭐예요? 애플이야. 난 그래서 다 끊고 가려고 그래. 필요한 거면 탁탁 남기는 것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다 들고 가냐 이거죠. 그래서 그래프 얘기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만 남겨서 갈 거예요.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따라해보자. 주기성과 대칭성. 그러니까 그려진 그래프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그려지는 과정도 다 중요해. 하지만 결국엔 주기성과 대칭성이 핵심 요소라고. 그걸 들고 가야죠, 문제로. 그래? 자, 그럼 이제 6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최초 그래프 바로 사인 함수인데 이때는요, 너의 라디안 값을 여기 세타라고 쓰지 않고 x, y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라디안은 실수니까 지금처럼 되는 거죠. x에서 y로 대응시키겠다. 내 말 맞아? 그럼 이렇게 대응시키기 위해서 최초로 약속했던 게 뭐였었냐면 결국엔 반지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야. 직접 표현이 가능하니까 반지름 1인 단위 원상에서 설명하고 너의 함수값은 결국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 1하고 마이너스 1. 그냥 여기 갇혀있게 되는 거죠. 맞아? 반지름이 1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자 여기다 특정점을 잡는다. 그 약속만 기억해. 특정점을 잡으면 여기서 뭐가 변하냐면 너의 중심각이 변해. 자 조심해야 될 건 이 x는 이 x좌표 y좌표랑은 무관한 그냥 뭐예요? 변수, 각변수야. 맞아? 그런데 딱 하나. 그럼 우리가 부채꼴하고 뭐 호해길이하고 뭐 굳이 배울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기 있죠. 자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너의 호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 중심각하고 똑같아. 너의 길이가 x인 거죠.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이 x축으로 자 노란색이야. 딱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녀석이 x축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노란색이야. 저 길이만큼 그대로 여기다 꽝 박으면 네가 x죠. 그랬을 때 이 점의 사인, y좌표가 사인 값이라고. 동동동동동동동 해서 뽕 찍히면 이게 이제 사인의 그래프다. 그래서 시작이 뭐였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0 라디안일 때 너의 y좌표는 빵이다. 이렇게 되는 거. 어디 점만 찍으면 돼?
이 점 찍고 이 점 찍고 이 점 찍고 이 점 찍는 거 4개만 부드럽게 원위를 뜸뜨하게 움직이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자, 봐. 여기는 뭐예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일 때 너의 호의 길이는 2분의 파이일 거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위치가 어딘가 있을 거고 여기다 뽕 하고 찍으면 그때 너의 함수값은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 과정을 딱 4번만 반복하면 파이일 때 2분의 3파일 때 2파일 때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그러죠? 요렇게 부드럽게 사실은 좀 더 납작하죠. 한 바퀴 돌면 여기가 2파이야. 근데 너의 최대값은 얼마야? 1이야. 너의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얘를 보면 이게 6.28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넓적하고 긴 거야 원래. 근데 표기상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그냥 끝이에요. 맞아? 그런 상태다. 근데 두 번째 잘 봐. 코사인을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두 번째요. y는 코사인의 그래프는 역시 내가 일란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 단위 원상에서 코사인은 어떻게 약속이 되었던 거냐? 자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시작점이 좀 다르다. 뭘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얘는 x좌표를 찍어야 되니까 이쪽 밑에다 그려야 되잖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를 시초선으로 잡기로 약속을 해요. 이쪽 라인의 시초선 그러니까 얘랑 이미 90도 차이나 뭐라고요? 90도 차이 나는 곳을 시초선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라디안을 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랬을 때 볼까요? 지금처럼 잡아. 그럼 이쪽 값을 너를 x라고 하도록 할게요. 네 길이가 x야. 그럼 아까처럼 x를 꽁 하고 찍어. 그랬을 때 잘 보세요. 너에 대해서 이 점에 따라해보자. x좌표. 따라해보자. x좌표. 무슨 좌표?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x축으로 놓고 시작한 거냐 지금 얘는. 내가 맞습니까? 여기를 x축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그냥. 맞아? 그래서 얘는 축 자체가 달라. 이렇게 옆으로 삥 돌아버린 거라고 지금. 맞아요? 그런 상태를 90도로 돌려 생각하니까 다시 봐. x좌표니까 이번에 여기서 지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시작점이 뭐야? 1. 맞아? 0, 마이너스 1. 1을 어떻게? 1, 0,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돌아가죠. 어디에서? 2파이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원리만 기억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너랑 2분의 파이 차이나 이게 성질이죠.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은 2분의 파이를 가지고 서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좀 엉망으로 그렸네. 그려놓은 다음에 뭘 기억하라고요? 얘들아 이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어. 따라해보자. 주기성, 대칭성.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아오면 제자리야. 다시 말하면 반복되는 주기가 있어. 한 바퀴. 그 한 바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2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첫 번째 예의 성질 삼각함수에서 사인은 정의역은 모든 실수다. 이거 무조건 쓰고 갈게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사인은 1보다 작거나 같아. 단위원에 담아놨기 때문에.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최대 최소값을 그냥 결정하는 거고. 내가 맞죠? 그런 이야기다. 정의역과 치역 이야기를 했어. 그럼 두 번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선 주기.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주기죠. 그죠? 바로 2파이. 뭐라고? 2파이. 한 바퀴 돌아가면 제자리다. 맞아? 2파이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기억하자고. 대칭성이 있는데 대칭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대칭과 선대칭. 오! 없죠? 아이고 잠깐만. 여기 보면 얘가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정도를 그냥 기억할 수 있겠죠. 점대칭이 계속 반복되는데 요 점이 좀 특수하니까 우선 요건 좀 이따 끌어내도록 하고요.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m파이, 0이라는 점에 대해서 무조건 반복점 대칭을 가지고 있다고. 네, 맞아요? 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 n은 정수를 의미하니까 저 n 자체가 0일 때는 0,0이겠죠? 그럼 0,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함수가 뭐야? 어? 그렇죠. 원점 대칭인 함수더라. 근데 그것의 이름은 보통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육과정에서는 홀함수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자. 홀함수. 아, 그래서 홀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여기서 파생되는 게 그냥 음각공식 아니냐? 그게 뭔데요? 사인은 라디안 그냥 세타로 쓸게요. 마이너스. 자, 기함수가 뭐예요? 기를 쓰고 밖으로 튀어나와. 그 얘기예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라는 음각공식 그냥 등장하죠. 그래프의 성질이니까 뒤쪽에 붙은 거지. 네, 맞지? 그런 상태더라. 자, 점대칭이 그렇게 주어졌어. 그 다음에 선대칭이 있다. 따라해보자. 선대칭. 소세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선대칭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가 두꺼운 옷을 입고 되게 덥네요. 뒤에 하나만 꾸고 가도 될까, 얘들아? 춥니? 괜찮니? 나 지금 쪄 죽겠어. 만두 되는 느낌이야? 나 지금 이거 좀 껐다가 추우면 다시 킬게요. 찬바람을 내가 앞에 거만
꺼진 거니? 어떻게 된 거니? 꺼진 거 같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날씨 정말 버라이어티하죠. 그래서 정말 나는 우리나라 날씨 그럼 네 글자로 사자성어로 표현하겠습니다. 고향만두. 고향만두. 얼렸다가 녹였다가 아주 자기 마음대로, 그죠? 장난 아닙니다. 고향만두 날씨. 어쨌든 이쪽으로 가볼게요. 선대칭. 재미없네요, 고향만두. 자, 가보자. 선대칭이 뭐야? 예. 이 특징 기억하십시오. 이게 뭔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게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x는 2분의 2n-1 파이에 대한 선대칭을 가지고 있다고. 점대칭은 기본 그래프 특징이니까 이제 활용하기 되게 좋은데요. 얘들은 방정식의 실근의 총합 구할 때 절대적이야. 무조건 대칭성을 쓸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가 사인 함수의 특징이에요. 야, 그럼 밑으로 가서 코사인 함수의 특징 역시 마찬가지. 1번 똑같아. 코사인 이것도 마찬가지야. 2번도 똑같아. 주기가 변하지 않아. 근데 점대칭과 선대칭이 살짝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대칭이 먼저냐? x는 n파이에 대해 대칭이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칭 2파이, 3파이 이렇게 반복되잖아. 근데 그 중에서 n이 0일 때는 x는 0. 따라해보자. y축 대칭. 따라해볼까요? y축 대칭. 아, 그러니까 y축 대칭성이 있고 이 y축 대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짝함수입니다. 따라해보자. 짝함수 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음각 공식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세타가 뭐가 돼?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맞죠? 그런데 이 녀석의 점대칭은 위치가 좀 다르네?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너는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냐면 2분의 2n-1 파이, 0에 대한 점 대칭이야 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돼요. 역시 방정식의 실근 입장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얘들은 일란성이라고 얘기했지만 탄젠트는 이란성이야. 방식이 조금 달랐다고. 그래서 세 번째, 탄젠트까지 그래프 그리는 방식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 높아지면 한마디. 얘는 기울기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보통. 기울기 무한대 이런 거 없어. 기울기는 없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탄젠트는 접선 이야기로 정리가 되죠. 이렇게. 여기에 어떤 점이 있다? 동경을 잡고 너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점의 수직이 되는 접선을 잡고요. 이거 문제에서 많이 나오지, 이거. 연장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점과의 교점을 따져보자. 이게 탄젠트 값이죠. 왜? 여기가 1, 여기 직각, 높이가 있다가 삼각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탄젠트예요. 이 자체가 탄젠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울기면서 이 길이, 다시 이렇게 이 값 자체가 그냥 탄젠트라고. 그러면 세타가 점점 커지면 얘가 정말 난리가 없어. 계속 커지잖아. 근데 문제는 세타가 여기 있을 때는 기울기를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 혼자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주기도 다르고. 왜 주기가 다르냐? 얘는 반바퀴가 돌아오면 따라해보자. 같은 기울기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야. 네, 맞죠? 같은 기울기라고 보는 게 타당해.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 그려주면 얘는 양수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타가 이쪽에 있으면 음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얘는 기울기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반바퀴 돌면 똑같아져요. 얘 혼자 주기가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최소 주기를 얘기를 한다면. 아, 그래서 너희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떻게 그려지더냐? 이게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더란 얘기예요. 세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땐 내가 기울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엔 다음과 같이 원점 대칭 형태를 그려지더란 얘기죠. 이거 못 붙죠. 점근만 하지. 맞아? 점근. 그리고 당연히 뽕 잡아놓고 보니까 얘는 파이가 주기다.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다. 얘 혼자 독특해. 그럼 너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값들을 제외한 2분의 2n-1 파이만 제외한 모든 값들에서 정의가 되더라. 여기는 함수가 정의되질 못하는 거예요. 정의역이 다르네? 근데 치역은 또 모든 실수가 되고. 얘 혼자 놓여있어 지금. 맞지? 그런 상태야. 그리고 얘 역시 무슨 대칭이냐면 이 원점 대칭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어. 따라해보자. 원점 대칭 파이빵 2파이빵 그러니까 n파이, 0대칭의 사인의 대칭 구조를 우선 가지고 가겠고 선대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근데 잘 봐. 여기서 내가 독특한 게 뭐라고 그랬니? 점근선. 그리고 1학년 때 잘 기억해보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은 점근선. 자,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의 점근선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가까워질 때 어때? 점점 붙는 거잖아.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이 자리가 만약에 A1이에요.
너를 요만큼 주기만큼 이쪽으로 펼쳐진 걸 너를 A2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고? A2라고 하도록 할게. 그랬을 때 이런 얘기야. 너랑 너랑의 기울기랑 얘랑의 기울기를 비교해라. 이게 기니디 문제 디귿이었어요. 2년 전에 수능 문제에서. 사실 네 기울기랑 네 기울기 비교해봐. 누가 더 크니? 차분히 그려볼까요? 빨간색 없나? 없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지금 얘가 요 점으로부터 너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주기라며. 땡겨.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네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더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느낌으로 보셔야죠. 그 누구의 기울기가 커? 너의 기울기보단 얘의 기울기가 커. 실제 기출 문제. 그리고 하나 더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놓고 점들을 계속 붙여 이 점근의 아이디어를 가진 극한 문제도 실제로 존재하죠. 이따가 프린트 드리도록 할게. 미적분 문제로 나오더라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한 이후에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사실은 이 단원에서는 주기, 대칭이라는 기본 함수 분석이고 이게 끝나면 결국 이게 또 미적분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맞지? 여기까지. 그래서 주기성과 대칭성. 너 혼자 주기가 파이고 너 혼자 뭐 점근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가 야, 이란성이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됐지? 여기까지 그냥 삼각함수의 기본 약속이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144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세부 내용들을 다 뒤에다 이제 써놨어요.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 등장한 이후에 공식들을 증명하기 시작해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식이 나온다고. 음각 공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식을 선생님이 읊어낼 건데 그것들을 같이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지우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새로운 내용은 사실은 없어서 좀 지우고 갈게요. 6번이었고요. 7번.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지워요. 하나, 둘. 마이크. 하나, 둘. 가봅시다. 7번이요. 여러 가지 공식. 등장시켜 보도록 합시다. 어디냐 하면 151페이지야. 여기는 사실은 그냥 무자비하게 외우셔야 돼. 근데 요령 없이 외웠다가는 여기도 좀 짐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셔야 된다. 이후에 우리가 삼각함수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등장해도 사실은 항상 복잡해져. 이게 미분을 하던 아니면 극한 얘기를 물어보던 삼각함수가 항상 복잡해요. 지수 로그함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항상 공식에 좀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 공식은요. 따라해볼까요? 주기 공식. 따라해보자. 주기 공식. 주기는 주기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기는 주기지. 라임 주기지. 넘어갈게요. 자꾸 그런 유명하면 주기지 아주 그냥.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 오늘 뭔가를 계속 던지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거야 지금. 가볼게요. 뭐야 이거 2파이가 주기야. 진짜 얘를 뭐하라고? 따라해보자. 주기지. 괜찮지 않냐? 가볼게요. 사인 세타는 정말 주기지. 그러니까 주기는 진짜 주기지. 이거 지워버리겠다고. 코사인도 주기가 있으니까 코사인 주기 2파이 플러스 세타 잡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탄젠트만 주기가 다르지.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파이부터 주기지. 맞아?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아우 상식이죠. 됐어. 너는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뭐야? 음각공식. 이미 언급했습니다. 따라해보자. 음각공식은 그래프의 특징적인 측면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약속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증명 과정이 조금 독특해야 돼. 자, 모든 것은 내가 연결이라고 그랬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삼각함수에서 내가 절대 어떤 순간에도 삼각비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해. 삼각비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여기는 삼각비를 확장한 거의 수준의 내용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뭐 틀린 말이라기보단 근데 나는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 어떤 관점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다른 내가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이건 다른 개념이 되는 거라고. 자 다시 봐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인이 있는데 네가 마이너스 세타면 자 음각 밖으로 빠져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코사인은 얘 뭐예요? 우함수라서 너는 안 빠져. 근데 탄젠트는 어떤 일이 벌어져? 탄젠트는 밖으로 빠질 거 아니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가 분리가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 좌표죠. 따라해보자. 좌표. 증명 오른쪽으로 가볼게. 짠. 아니, 작게 그려. 짠. 짠. 잡습니다. 여기 뭘 잡냐면 P, X, Y. 자, 우리에게 X, Y는 동경과 각각 삼각함수다. 알았어? 그래서 간다. 널 연결해.
여기를 세타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얘를 어디 위치에 있냐. 이게 반지름이 뭐가 돼도 상관없거든. 단위원 위에 점이라고 합시다. 따라해보자. 단위원. 무슨 원? 단위원. 이렇게 이제 잡았어. 그럼 음각은 뭐냐? 보세요. X축을 기준으로 X축을 무엇? C초선으로 잡고 이쪽 방향이 양방향. 이쪽 방향이 음방향이야. 자, 점 P를 X축에 대해서 무슨 이동? 대칭 이동시킨 점의 가계 크기를 뭐라고 쓰는 게 타당해? 여기를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는 게 타당해. 맞아? 그럼 너는 X좌표는 그대로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 맞죠? 근데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고. 너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인 거잖아. 왜?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따라해볼까요? X좌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무엇?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X랑 똑같아? X가 뭔데? 코사인. 얘는 사인.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여기서 바로 등장되는 거죠. 뭐예요? X축 대칭했다고. 좌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좌표 이야기인 거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야, 음각 공식이 그래? 그럼 코사인하고 사인 다 증명된 거야?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값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건 좌표나 기울기를 설명할 필요가 굳이 없다. 근데 굳이 기울기를 얘기하자면 볼까요? 얘 기울기가 만약에 m이다 이렇게 썼어. 그럼 얘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m이라고. 맞니? 따라해보자. X축 대칭 좌표와 기울기의 관계로 리딩이 되느냐, 요걸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등장되는 게 있지. 세 번째, 바로 제목을 이렇게 붙이자. 선생님 머리 파마 머리 파마. 따라해보자. 파마. 따라해보자. 파마. 뭐야? 파마가 뭘까? 파이는 마이너스. 뭐라고? 파이는 마이너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인에 파이에 플러스 세타가 있다. 따라해보자. 파이는 마이너스. 우와! 이거 뭐야? 사인 세타라고. 됐어? 코사인 파이 세타. 따라해보자. 파이는 마이너스. 이렇게 외운다고. 파마머리 됐어? 됐습니까? 탄젠트는 파이는 주기공식이니까 필요 없죠. 맞아? 그럼 얘는 증명을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원점 대칭이지. 뭐라고요? 원점 대칭이야. 이 점 P를 기준해서 너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인 거야 이게. 맞니? 대답을 해봐. 맞아? 그치? 그런 상태야. 그런데 너를 원점 대칭 이동을 했으면 얘가 말하는 각이 여기서부터 재야 되니까 이게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그대로 쓸게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콤마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과 마이너스 사인하고 똑같다고. 그냥 원점 대칭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점 얘기하고 있어. 각 함수는 점인 거야. 맞아? 그리고 니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바로 2분의 파이 공식인데, 요거 비교해서 파이 마이너스 공식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요거 외우기 불편하면요 2단계로 가면 됩니다. 파이가 등장했어. 그럼 무조건 어떻게? 마이너스 사인이야. 이렇게 써버려. 얘는 어디로 가? 밖으로 가. 그러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 돼요. 언더가 스탠드가 됩니까? 맞아. 그럼 넘어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세타. 얘 마이너스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뭐 하면 되니? 파이랑 음각 공식 연결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도 외우기엔 불편하지 않다. 그러니까 포인트만 잡고 가고 있죠. 역시 선생님의 강의는 애플이다. 필요한 것만. 따라해보자. 파마 음각.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외우기 제일 불편했던 2분의 파이 공식이야. 근데 이미, 잘 봐. 이미 앞에서 비슷한 거 했어, 얘들아. 뭔데? 사인 있죠? 코사인 볼까요?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잖아. 그림 왜 이지랄이야? 어쨌든 그려져. 코사인을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뭐가 되니? 사인 돼요. 평행이동입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코사인을 세타에 따라서 2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이게 사인이 돼.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돼. 그래서 2분의 파이는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선 기억하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위로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2분의 파이는 무조건 코사인으로 바뀐다. 너는 세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코사인 같은 경우 만약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꾸고 너 부호가 바뀐다. 근데 이것도 헷갈려. 내가 보기엔 좀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것 같아. 어떻게 기억하고 증명하냐?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수학은 뭐다? 개념이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얘기들이 연결되는 그런 공통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 피곤하겠구나. 잠깐만 숨 좀 돌리고 갑시다. 자, 엉덩이 좀 뒤로 당기시고요. 이렇게 좀 잠을 좀 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엉덩이 좀 뒤로 돌리고 엉덩이 어떻게 돌리죠? 엉덩이를 붙이고 허리를 좀 펴고 팔 좀 이렇게 좀 돌려내면서 잠 좀 깨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오늘 새벽부터 좀 움직였더니 아까 오면서 졸음운전을 막 목숨 걸고 왔다 얘들아. 내가 오늘 목숨 걸고 근데 이 자유로 이쪽 타고 오는 건 도대체 어디 쉴 곳이 없어. 그러니까 갓길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달려야 돼. 졸면서. 그래서 뭐 새벽 7시부터 막 쭉 대치동부터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이게 목숨 걸고 내가 일산까지 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 되게 피곤한 날씨예요. 왜냐하면 실내로 들어오면 덥고 밖으로 나가면 춥고 몸이 얼었다 녹았다가 반복되기 때문에 체력의 소모가 되게 심한 거거든. 어쨌든 잘 건너야 됩니다. 겨울은 날씨가 이러니까 공부하기 힘들고, 봄 되면 따뜻하니까 공부하기 힘들고, 여름 되면 더우니까 공부하기 힘들고, 가을 되면 시원하니까 모든 날씨는 공부하기 힘든 날씨야. 그렇지 않니?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있죠. 도깨비 안 본 사람? 안 봤어? 여성들은 다 보지 않았나요? 이거 또 남자 차범 발언인가요? 아니, 그럼 안 되지. 대부분 많이 보지 않나? 나 도깨비 1회를 딱 봤는데 도저히 오글거려서 못 보겠는 거야. 1회 고비를 못 넘겼어. 약간 내 감성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대사 오글거리고요. 뭐 장면마다 나는 이렇게 논리가 좀 필요한데 너무 감성적인 거야. 근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정말 1화를 못 넘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봤다가 내가 도깨비가 될 것 같아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껐습니다. 근데 거기 그런 대사가 있었다며. 뭐 날이 좋거나 날이 나쁘거나 날이 적당하거나 뭐 이런 단어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 뒤에 날이 좋거나 날이 나쁘거나 날이 적당하거나 우리는 무조건 공부하기 싫다. 이런 느낌 그 단어. 근데 거기 뒤를 바꿔야 돼. 날씨가 좋거나 날씨가 나쁘거나 날씨가 적당하거나 공부하기 좋은 일이다.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오글거려서 못하겠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떤 날이든지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는 대사였던 것 같아. 내 기억엔. 난 어떤 날이든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거잖아. 외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중요하단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나의 다짐에 관련된 얘기야. 어떤 때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뭐 이런 거잖아. 공부는 정말 냉정해져야 되는 것 같아.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좋아서 그 어떤 계절도 우리에게 공부하기 유리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떤 계절도 우리는 공부하기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난 마음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도깨비 대사 실패. 또 넘어갑시다. 뭐 하다 그랬냐. 요거 2분의 파이 갖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 뭐 했었는데요? 2분의 파이 회전. 기억납니까? 베스트 문제야. 작년 문제 중에 5손가락에 뽑을 거야. 그래서 내가 변형했고 이번 주에 과제로 내줬어. 안 했냐? 그래서 과제로 내줬다고. 맞지? 안 한 느낌? 어쨌든 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처럼 봐. 여기 보면 어떤 점이 있어. 이렇게 무슨 원? 단위 원상에서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 아무데나 잡아. 근데 세타를 좀 보기 편하게 하려면 1사분면의 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가장 증명하기 편할 거야. 물론 이 세타는 1사분면이든 어떤 각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보기 편하게 너의 각이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원래점 P, X, Y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저 X는 다시 쓸게요. 코사인이고 Y는 사인이야 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다. 단위 원상에서. 맞지? 그런 상태. 근데 이 녀석을 몇 도 회전 이동한다고? 90도. 회전 이동할 거야를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니? X축 대칭 이동하고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납니까?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Y야. 얘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Y, X야. 이 관계야 그냥.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
나는 지난 시간부터 그 얘기를 했어. 얘들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방부등식 얘기할 때 좌표, 교점, 방정식으로 풀어서 잡고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좌표 관계를 따져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삼각함수도 계속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좌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야. 그냥 모두 다 두 글자로 끝나고 있어요. 다 좌표 해석이다. 올해는 그 부분에 되게 심화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책이 돼버렸다고 지금. 자, 그럼 여기 봐. 뭐라고 볼 건데? 여기 마이너스 y잖아. 얘를 뭐라고 쓸 거냐?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그럼 뭐를 의미하냐 하면 이 점의 x좌표 위치잖아. 맞아? 코사인에, 그러니까 너는 코사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증명된 거 아니야. 언더바 스탠드 같아요. 두 번째, 여기가 x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실제로 너의 y좌표야. 어쨌든 x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인데 y좌표라고. 사인이야. 저 라디안 값에 대한 사인이라고 증명 끝나는 거죠. 됐어? 선생님,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합니까? 탄젠트는 언제나 따로 놀아.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따라해봅시다. 역수. 왜? 코사인과 사인이 서로 바뀌죠. 코사인과 사인이 서로 바뀌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분의 얼마? 1이 되더라. 그리고 부호가 바뀌죠. 맞지? y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사인이 되는 거고, 그지? 얘는 그냥 코사인이 되는 거니까 부호만 바뀌는 거고. 그리고 역수 구조가 생기더라.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너를 가지고 얘를 또 증명하고 있고, 일란성, 이란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외우기 불편한 구조가 돼서는 안 돼. 혹시나 외워지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유도를 해야 되겠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내가 이런 증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 뭐지?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말고 너를 좌표로서 유도하는 과정들. 모든 것은 좌표다. 맞지? 됐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 더. 약간 내신에 가깝긴 한데 이거 외우는 팁 마무리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외우는 팁도 내가 교재에 넣었었는데, 없네요. 네, 써드릴게. 교재, 자, 봐. 내가 팁. 이거 오히려 그냥 약간 이건 내신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삼각함수 값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 사인. 빈 공간에 근처 어디다든지 써도 될 것 같아요. 탄젠트가 있고, 사인이 됐던 코사인이 됐던 탄젠트가 됐던 이 녀석의 각을 되게 복잡하게 주었을 때, 그럼 무조건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왜냐면 이게 양인지 음인지 항상 구별해야 되잖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 2파이 이렇게 되면은요, 뭐 부호가 바뀌더라도 사인, 코사인이 뒤바뀌진 않아. 근데 2분의 파이가 등장되는 순간 어쨌든 사인, 코사인이 뒤 바뀝니다. 맞죠? 혹여나 잠깐 추가해서 그러면 선생님 책에 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두 다 예각이니까 얘들의 부호는 다 양수야. 그 2분의 파이 등장하면 그냥 사인으로 바꿔버리면 돼. 이런 거 다. 이건 부호 고민할 게 없어요. 사인 2분의 파이, 글씨 왜 이래? 그럼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돼?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하면 돼. 이건 좀 쉬워요, 오히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 얘가 짝수면, 그리고 얘가 홀수면 상황이 다르더라. 이거 2분의 5파이 뭐 이렇게 등장하면 분명히 홀수일 때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이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탄젠트분의 1로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야. 그리고 뒤에다 뭘 써줘? 너의 부호와 무관하게 세타라고 써주고요. 최초로 돌아가서 너의 사분면 위치에서 요것만 조사하시면 돼. 너 어디 거야 이거죠. 어디서 갖고. 그래서 그 부호를 여기다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다시 위로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얘는 안 바뀌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얼싸안고 바꾼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인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2분의 9 파이 플러스 세타를 바꿔라 라고 등장하는 순간 그냥 이거 어떻게 봐야 돼? 홀수야. 너는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어. 그리고 너의 마지막 동경의 위치만 판단하면 돼. 2파이는 지워지니까 4파이 날려먹으면 되죠. 이게 사실은 얘는 뭐야?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플러스 끝나지. 어디서 앉고? 어디 위치? 2, 4분면 위치라고. 그냥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내신에 가깝다. 본질에 가까운 요 증명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혹시나 복잡한 계산 문제가 등장한다면, 수능은 이렇게 아주 자질구레하게 물어보진 않지만 이렇게 등장한다면 이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팁까지 있더라. 까지 썼어요. 됐어? 여기까지 정리하십니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가봅시다. 됐죠?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삼각함수의 평행이동 응용 파트는 저 다음 시간에 연결합시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